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캐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오늘은 ATC 시험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ATC 시험은 2급 시험은 같은 날 오전 오후에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보죠. 그래서 저번 동영상은 1부고 오늘은 2부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입니다. 1부랑 약간 형태만 조금 틀릴 거예요. 뭐 반전이 돼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럼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시험지를 오픈을 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종이 사이즈를 보죠. 297에 210 A4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축척 스케일 2분의 1 다 똑같죠. 2분의 1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작업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사각형을 A4 사이즈를 그린 이후에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2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작업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영역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에 같이 여기 이제 세로 가로 기준선 이 작업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 작업을 하기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문제집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한 5분에서 한 10분, 5분 정도 간략하게 좀 파악을 해보세요. 보시면 이제 경사면을 먼저 찾는 거죠. 라이트 뷰에서 이 파란색이면 그러면 이쪽이 경사가 적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이 노란색 부분 여기가 좀 경사가 적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면 이 프론트 뷰에서 경사면이 또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이 경사진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쯤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 두 개가 남았죠. 자, 이쪽 이거를 지금 해치로 넣는 이유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가려져요. 지금 이 부분은 가려지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히든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게 지금 밑에 가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려진 경사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도 보시면 당연히 여기 히든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려진 이렇게 안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탑뷰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경사면인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 히든선 보이시죠? 얘가 여기랑 지금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경사 졌구나. 합쳐보면 이쪽 면으로 경사가 졌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진 노란색. 지금 이 해칭이 여기 이 밑에 있겠죠. 제가 그런 좀 느낌을 받으시라고 좀 가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중첩이 되는데 이 하늘색 해치는 노란색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 요 부위가 지금 이 겹쳐진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가 적구나라고 어느 정도 형태를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부분. 자, 요 제일 위, 이 프론트에서 보니까 이런 어떤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럼 이 제일 높은 데가 이 부위 정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든으로 보이는 평평한 선이 이 건너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 히든선과 이 분홍색 이 히든선 두 개가 요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늘색 이게 꺾여서 내려와서
쭉 평면이 그 수평선이 있죠. 이 선은 이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 보니까 여기도 평평해요. 수평이에요. 자, 얘가 요 길이, 이게 이 길이를 나타내는구나라고, 투영이 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파란색 이 부분이 역시 이제 가려지게 되죠.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꼭 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 해치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면 자체도 아까 보시면은 예, 경사가 졌잖아요. 요거 요 선 경사가 지니까 이 부위는 보이고 여기는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여기는 보이고요. 그게 또 이쪽 라이트 뷰에서는 요 선, 이 선과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좀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엎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죠. 제일 높은 면이 나오고, 높은 정면도에서 제일 높으니까 뒤에 히든 선으로, 이 면이 히든 선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 하늘색 요 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에 가려진 거, 이만큼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하늘색 길이는, 그러니까 같은 색 길이, 같은 형태 길이는 지금 연관이 된 거예요. 다 선들이. 이게 이제 투상도의 원리이면서도 뭐 장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위가 요 부위, 요 점선이 잘 투상도를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애매한데, 뭐냐면 올라가다 푹 꺼진 거예요. 이렇게 푹 하다 여기서 그냥 직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면이 되는 겁니다. 요 면.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어느 정도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만 형태를 파악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남는 선이 있으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험이니까 어쨌든 시험을 내가 100%뭐 이렇게 해서 막 합격, 그것도 좋지만 일단 만약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각자만의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를 파악을 하고 이 선이 뭘까? 그것은 이렇게 선을 실제로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이렇게 대충 날려봐요. 그럼 뭔지 형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부위랑 관계가 있구나. 요 선만 알아도 얘와 똑같은 히든 선끼리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 그런 식으로 내용을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개략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여기 가려진 경사면 있잖아요. 얘 두 개가 당연히 가려졌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푹 꺼졌다는 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푹 직각으로 그냥 깎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더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경사면 보이시죠? 다 이 경사면. 이런 형태의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런 형태를 파악을 하시고 이제 작업이 가능한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죠. 여기 프론트 보시면 치수가 많죠. 거의 다 그릴 수가 있어요. 70, 70이 이 선이면 이 부위가 아까 여기 직각 떨어진 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70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위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치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다 걸추 다 작업을, 이 프론트 뷰를 한 번에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게 그러면 이 프론트 뷰를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154고 높이가 이제 97이에요. 그러면 옵셋 154 나누기 2를 합니다. 저는 나누기 기능이 먹어요. 이렇게 해주고 얘 지우고, 높이가 97이죠. 97 나누기 2 옵셋으로 해서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폴리라인으로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다가 착각해서 그걸 못 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먼저 이 외곽을 먼저 다 그려 놓을게요. 자, 100에 97이에요. 50.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지우고 이설 그냥 가져와도 되죠. 그 다음에 필렛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렛으로. 필렛 반지름 값을 0으로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아야 되죠. 이게 지금 요 길이가 1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5도 선을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치수를 찾을 수 있으면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해요. 이렇게 50에. 왜냐면 굳이 이거를 45도 선으로 외곽을 다 완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틀리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치수를 확인을 합니다. 아, 내가 맞았나. 이렇게 100 나왔죠. 아까 여기 100이었잖아요. 100, 여기 97이고요. 맞네. 154. 아, 맞아. 이렇게 외형선을 그려놓고 이제 45도 투상도의 핵심이죠. 길이 한 200 정도 주고요. 극좌표로 이제 45도 해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X라인 쭉, X라인인가 저는 그걸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지워주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작업하실 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남기시는 분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화면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워놓고 하셔도 됩니다. 지워놓고 하세요. 지워놓고 하셔야 훨씬 덜 헷갈립니다. 자, 외곽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요 프론트 뷰를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깎아 내려가고, 그럼 여기 안 되네. 그런 식으로 원부터 하자. 그럼 원부터 하겠습니다. 27. 옵셋 27 하시고, 반지름이 37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치수를 이렇게 확인하면 좋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실수 없이 애매할 때는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작업을 하세요. 너무 또 이렇게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은 시험 볼 때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약간 고민에 빠지니까. 그리고 저는 시험문마다 틀리겠지만 일단 지금 5 정도 더 튀어나가게 5 정도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센터. 그리고 사실 여기 보시면 살짝 떠 있잖아요. 이거를 뭐 3이든 2든 2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이거를 먼저 하면 나중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혹시라도 여기서 선을 끌고 갈 때 물론 이제 끝점으로 잡히게 되면은 이렇게 오차가 생겨요. 이래서 아마 어쩌면 시험에 나는 잘했는데 왜 이게 답안이 틀렸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잊어먹더라도요, 이거는 이제 뭐 약간의 감점밖에 안 당할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이 객체 자체가 위치가 틀려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잊어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단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EV를 먼저 해볼게요. 51에 29죠. 그럼 라인을 그려서, 자, 51 하고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옵셋 29. 한 게 각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있으니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림상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지금 눈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찍어 보세요. 맞고 의심이 들어. 그러면은 반지름 37. 다 맞네. 아까 이거 이상하네 하고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잖아요. 애매할 땐 무조건 이렇게 디스트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치수선을 뽑아버리세요. 자, 그러면 다 이제 맞다라고 판단이 됐죠. 자, 요 선을 옵셋을 41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가 이 선이잖아요.
필렛으로 반지름을 0을 줘서 하셔도 되고, 익스텐드를 해서 하면 트림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렛을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작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53 옵셋 53 하고 잘라내고요. 이거 로테이트해서 90이니까 55도 해줘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 60이라는 뭐냐면 이제 극좌표를 쓰라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면 수평은 180도니까 여기가 지금 35도, 이게 수평 때 여기 35도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라인에서 길이 60 잡아주시고 국좌표 보시면 여기서 일로 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35도가.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그 캐드에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각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5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게 맞나? 그러면은 정렬 그 치수 있잖아요. 60도 맞죠. 치수를 애매하다 그럴 때는 찍고 가세요. 이렇게. 맞죠. 아이고, 네, 35도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선을, 자, 라인을 걸어서 이 선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요 선이 어떤 선이냐, 이 선이에요. 여기 요 부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얘는 이 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좌표를 찾으려면 여기서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옵셋 38, 이 선이 이 선인데 부위는 모르겠다. 얘가 지금 56도예요. 각이 56도. 그러면 이러지 마시고 이 선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선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잘라버리고 극좌표를 쓰든 아니면 로테이트를 쓰셔도 되죠. 로테이트 길게 해서 로테이트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6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주고 일단 뭐 이거 히든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이고, 히든. 그러면 이 선을 내려주면 이제 이 부위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위 아까 말씀드렸죠. 이 70, 이 뒤에 이 선이에요. 이게 요 이제 뿔뚝 올라온 게 아까 이 부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70. 그럼 여기서 옵셋 70 하고 27 옵셋 하면은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27 옵셋 하고 옵셋 70 하고 이제 레이어를 바꿔주죠. 히든으로.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작업했던 이 선 여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론트 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탑뷰를 이 선들의 위치 있죠. 여기서 떨어진 위치들이요.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라이트 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투상도를 할 때 느끼시면 되게 좋은 건데 제 설명을 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뭐냐면 요 선은 이 선이에요. 당연히 보세요. 이 끝점이 여기겠죠. 요 선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끝점이 이 선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수평이라고 표시를 이 수평선과 이 점이 관계가 있고 이 수평선과 이 점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라이트 뷰에서 탑뷰와 라이트 뷰의 관계는 탑뷰에서의 이 수평선이 이 각 점들을 다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말, 저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표현을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표현상 어떤 이런 나만이 갖고 있는 그 표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라이트 뷰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프론트 뷰가 끝났으니 이제 라이트 뷰를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2도 이거를 회전을 해도 돼요. 자, 로테이트해서 112도면 90도를 빼면 22도잖아요. 여기 이 직각이면 22도. 그럼 로테이트. 그리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2도 해주고 맞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각도를 주시면 되죠. 112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5. 이 선은 이 선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이면 이선. 그러니 여기서 투영을 시키고 25도로 하면 이 점을 찾을 수가 있죠. 25. 그 다음에 얘를 선을 가져옵니다. 일단 잘라 놓을게요. 자, 히든. 그러면 이 각이 120도예요. 그러면 이 각도 당연히 120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수나 수학이에요. 그거는 왜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답답해집니다. 여기가 120도. 그러면 90도니까 30도만 더 회전을 시켜서 이제 익스텐드를 시켜주면 자, 일단 히든 선으로 해놓을게요.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라인과 여기까지 그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부위, 아까 이 부위가 이 부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 부위. 그러니 얘가 관계된 게 이면, 이 평면 보시고 이면이잖아요. 그리고 이면. 요 높이가 바로 요 히든 선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 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요. 무조건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프론트 뷰에서 라이트 뷰의 수평과 관련된 선을 따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탑 뷰의 수평선을 이 점으로 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프론트 뷰의 이 점에서 라이트 뷰의 이 수평면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이 선이 연결하겠죠. 자, 이상하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120도. 각이 맞죠. 높이는 당연히 97이 맞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여기서 내가 더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선, 여기 직각선이 있는데 이 직각은 뭐지? 이 직각이 이 선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하나 해놨죠. 잊어먹었다 그러면 확인을 하세요. 선을 38에 이거 뭐였지 이 선은? 의심이 들면 여기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디스트로 하지 마시고 치순을 찍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죠. 잠깐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선으로 할게요. 자, 내려주고 지금 이 부위를 작업한 게 이 면이죠. 아까 이 평면 그게 이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선은 이 수평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위예요. 이 수평면. 그래서 라인에서 또 따오고 자, 이제 실선으로 다 바꿔주고요. 필요 없는 거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뭐지? 이러는 거죠. 이 선이 지금 보시면 이게 애매한 각이에요. 요거예요. 요 선. 요 선인데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시험에 붙고자 하면 그냥 선을 날려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없다 그러면 패스하세요. EV를 그리라는 거죠. 일단은 모른다 생각하고 EV를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대신 요 이제 요 두 개의 히든선, 이것은 이 선이 가려진 거고 요 이제 요 선이 가려진 거예요. 요 부위, 이게 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가려진 거예요. 얘네 두 개가. 그래서 이 점과 요 점, 그 원의 이 4분점, 그 12시 방향 요 점이 점선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4분점 잡는 걸로 해서 내려주고, 얘도 이렇게 해서 선을 보내주고 잘라버리고 얘를 히든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럼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라이트 뷰에서는. 그냥 모르겠다. 그럼 이제 패스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탑뷰를 가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탑뷰에서 투영을 시킵니다. 여기 70, 이거는 뭐 나중에 하고요. 요 히든을 먼저 할지 요걸 먼저 할지 뭐 편한 거를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 그 히든선을 먼저 했을 경우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장단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차라리 요 부위를 먼저 해볼게요. 자, 실선으로 되는 부위. 이 선을 그려놨습니다. 이 선은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선을 일단은 트림을 해 놓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상황이면 헷갈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찍어 놓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 선이구나, 잊지 않으려고 찍어 놓을 것 같아요. 해놓고 이 부위를 먼저 그릴게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 부위잖아요. 여기. 그리고 요거 잡으실 때 트림으로 잘라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꽂히죠. 여기까지 꽂히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이제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꿔주죠.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뭐지? 요거하고 요걸 먼저 해볼까 하면, 이 면, 아까 여기가 수평면이 이 면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선을 보내겠죠. 보내고, 그러면 얘랑 관련된 게 찾아요. 여기서 이 면이구나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눈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게 뭐지? 얘구나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 선 그럼 하나를 날려요. 일단 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형태가 네모 나왔죠. 이렇게 네모 나왔고, 요 네모가 아니고 약간 애매한 요 부분. 그러면 이 점은 뭐지? 이러면 똑같아요. 얘는 날려서 보시면 아까 이 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 내가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 선을 날려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 트림 좀 하고요. 자, 라인 익스텐더 해서 날려 보시라는 거예요. 편하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면 비슷하구나 라인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정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리고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얼추 맞네. 당연히 여기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을 모르겠으면 완성된 도면이든 선끼리 지금 다 연결했잖아요, 제가. 자, 보세요. 이게 투상도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맞죠. 우리가 찾으려는 포인트가 이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 뭐 렉탱글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맞죠.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맞았네. 이런 식으로 이 EV 초록색, 그 그린 마크 있어요. 파란색. 지금 다 맞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투상도의 이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 얘를 그려보자. 그래야 여기가 뭐가 정리가 되는데, 이 선이 이 선이고, 아, 여기 선 나와 있고, 아, 찾을 수가 있죠. 자, 이 선을 일단 보내놓고, 얘도 선을 보내놔요. 아, 그러면 EV 이 선, 아, 여기랑 마무리가 되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지우고, 얘를 일단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 이 부분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쓰잖아요. 그럼 이 선을 이제 찾는 거죠. 똑같이. 자, 이 점 여기서 날렸죠. 만나는 부위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사각형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 점이 요 점인 거예요. 다 지금 관련된 점들끼리, 잠깐 트림을 할게요. 일단 관련된 점들끼리 다 만난 거예요. 보이시죠? 요 포인트, 이 포인트. 얘가 돌아서 투영을 시켜주잖아요. 여기. 아, 그럼 이게 맞구나. 이거를 투상도는 이상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투상도를 이해를 못했다 해도. 그래서 제가 모르면 어느 하나만 완성해서 이렇게 찾아가라는 그 어떤 방법론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찍어 볼게요. 자, 이게 맞는 거죠. 이 선, 요 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점이 나오면 이제 할 게 많죠. 예, 선을 지워주고 얘 연결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바로 잘라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선과 요거만 남은 거죠. 근데 이 선하고 이거만 지금 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이 포인트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날려줘요. 그리고 똑같아요. 얘를 보내봐요. 여기랑 만나네. 얘랑 만나잖아요. 얘랑.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투상을 시키는 거죠. 딱 투상을 시켰을 때 만나는 점. 아까처럼. 자, 이 파란색 요 점이 이 점이 되는 거죠. 왜? 지금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얘랑 다 돌아가잖아요. 이 두 개 작업을 해서 이 선을 우리가 맞춰놨잖아요.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거 같은 선이고 이걸 맞춰놨으니까 이게 이 점들이 돌았을 때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는 걸 거꾸로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라인을 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지금 쭉 와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도 이제 실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만 남았잖아요. 요 포인트는 이 포인트입니다. 라인을 해서 이미 해놨죠.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라인을 그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투상인, 그러니까 이 하나든 두 개는 있어야죠. 그래서 시험이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와요. 두 개는 얼추 다 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나머지 그게 정면이 프론트 뷰가 될지 라이트 뷰가 될지 탑 뷰가 될지 모르는데 결국 어느 정도 이번 시험에서는 이 두 개를 제시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힌트를 다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라.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히든 선들은 지금 있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히든 선은 뭐냐? 이 원이 뻥 뚫린 게 쭉 지나간 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쭉 보내서 잘라주고 히든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타원이에요. 타원 부분을 전에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중심을 찾아야죠.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이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이 포인트는 높이로 보면 이 바닥에 있는 거죠.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원의 중심을 찍으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 끝에 닿겠죠. 그리고 일로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냥 연결을 해버릴게요, 제가. 자, 어떻습니까? 이 점이 되겠죠? 얘랑 얘 다 만나잖아요. 얘를 일로 투영시켰고, 투영시켜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라이트 뷰에서, 프론트 뷰도 그렇지만, 이제 높이, 약간 이제 경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높이를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라이트 뷰에서. 저희가 처음에, 아까 경사면 찾고 수평면 찾을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의 방법을, 여러분만의 방법, 어떤 자료를 갖고 공부를 해도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그런 좀 이해를 하면 투상은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이 점이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맞네. 아, 그럼 여기가 맞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이 중심점이 되는 거겠죠. 약간 틀어졌어요. 잠깐만요. 왜 이러지? 자, 이 점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 넓은 반지름과 타원의 넓은 반지름과 이 작은 반지름을 찾는데 요 부위가 요 부위겠죠. 그럼 이걸 먼저 찾아볼게요. 요 부위가 이 부위니까. 그러면 일로 가서는 못 찾잖아요. 일로 가서는 그냥 이렇게 선이 높이를 측정을 못 하니까 이럴 때 4분점을 잡으셔서 여기에 투상을 하는 거. 이 선. 아, 이 점선이구나. 이 점선과 관계됐구나 하고 잘라주시고 얘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죠. 아, 여기가 그럼 포인트구나. 아싸리 하고 점을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점을 찍지 마시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점 찍은 거니까 그냥 그 선을 연결하시든 그냥 가선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 포인트는 여기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을 찾고 나면 당연히 이제 그리기 들어가서요. 타원에서 하세요. 센터 잡고 그냥 센터 3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잘라내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면 확대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립이 하나로 나오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살짝 떠 있다. 미세하게. 그러면요. 2개로 보이죠. 이것도 만약에 간혹가다 그 선 마무리 를 그 점수가 있어요. 그 감점 요소가 마무리가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3개, 2개 이 만나는 부위를 클릭해 보시면 알아요. 자, 제가 0.1을 떨어뜨려 놔 볼게요. 2개가 나오죠. 확대를 하니까 보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좀 이상하다. 내가 검토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약간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요거 까만 거.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 그러면 2개군. 안 맞았네 하고 익스텐드를 하시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 정도, 10분 정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배치탭이나 치수 넣고 하는 거, 치수 한 10분 넣고 배치탭 그래 20분 한다고 치세요. 배치탭 20분 하고 30분이면 이 작업이 30분에는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숙달을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럼 이 시험이 60분이면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 90분짜리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시간 분배를 좀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리는 거니까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까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분석 좀 이걸 보고 꼭 저처럼 뭐 칠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경사면 여기 경사면이구나. 이거 골치 아파. 일단 패스. 이런 식으로 여기 경사? 이거랑 관계있나? 이런 여기 얘가 이렇게 대각선이 여기구나. 그러니까 얘가 얘랑 관련 있네. 얘랑 관련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습관화가 되면 점점점 이렇게 어떤 나만의 어떤 방법론이 그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생긴다는 거죠. 무조건 당연할 거예요. 그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각자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을 텐데 항상 좀 분석하는데 이 문제가 어떤 형태고 저처럼 이렇게 해갖고 막 3D 이거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최소한 이런 복잡한 이게 모르겠다. 요거 뻑 깎인 거 있잖아요. 직각으로 푹 파인 거. 그거는 보셔서 이 부위인데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뭐지? 갑자기 이제 약간 헷갈렸어요. 근데 자꾸 눈으로만 보려니까 그냥 여기 보니까 여기 이게 얘가 경사졌는데 이 선 뭐지? 그러니까 마우스 대충 가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 직각이잖아요. 직각으로 이게 푹 파였구나. 그리고 여기서 확인한 거죠. 맞네. 얘가 이면이구나. 그러면 직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작업을 해가면서 좀 공유를 할 건데요. 뭐니 해도 이제 시험을 붙고자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얘 두 개를 잡고 투상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45도 선을 이용해서 투상을 시켜서 사실은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옮기셔도 되는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을 막 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다 맞아 떨어져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투상도라는 이제 이 45도 선을 이용하는 어떤 이 방법론으로 보는 시험이니까 정이 안 되겠다 싶으면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내가 이 라이트 뷰가 완성이 됐다 그러시면은 하나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대신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날리셔도 돼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도 돼요. 뭐 검토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괜히 하다가 막 삐끗하면 또 뭐 잘못될까봐 이런 걸 권해드리지 않는 거죠. 지금 선을 이렇게 날리면 다 맞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여기 아까 이 선이 이제 이 원과 관련된 선이라는 게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은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하시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이 아리까리하다 할 때는 이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하셔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 1월 12일 2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요. 어떤 여러 분들한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활용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특히 이제 이 시험이요. 너는 잘하니까 그렇지 막 이러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하는 것도 맞겠죠. 근데 그거보다 딱 왜 치수가 여기 이렇게만 딱딱 있을까? 여기 치수는 왜 없을까? 그런 게 왜 하필 요 치수 요런 것만 표현했을까가 여기에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 선에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면 지저분해요.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막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너무 쉬워. 그러니까 치수를 하나를 이걸로 쏙 빼놓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라는 게 그런 느낌 같아요.
보면은 다 뚝뚝뚝 주고, 요런 거 치수 딱 안 주고, 여기로 줬잖아요. 요걸 찾아내라고. 그런 어떤,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다. 그런 좀 생각도 해보시면, 그러면 100%는 다 주기 싫으니, 좀 이렇게 약간 뭐 골탕 먹인다는 것보다, 너무 여기 다 줘버리면, 치수 다 줘버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걸 왜 여기 빼버렸을까? 여긴 없고,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이 부위에 필요한 내용은 결국 여기에 정보를 준 거죠. 좌표를. 그리고 이 선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건데 여기 똑같이 여기다 준 거예요. 그렇게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 시간이 되면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시험 보실 때 좀 더 좀 좋은 어떤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1월 12일 2부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